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 나빗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꿈을 찾을 때 힘들고 지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꿈을 찾는 분들만을 위한 영상은 아니고요. 저는 이 영상을 모든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내에서든 또는 가족이든 사업이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많은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실천을 하시면 굉장히 삶의 질과 만족도가 많이 달라지실 거거든요. 이제 시작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중환자실 간호사에서 지금 캘리그라피 작가가 되기까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에는 그 책들이 있었어요. 처음 읽었던 책이 이 책이에요. 3초 만에 행복해지는 명언 테라피라는 책인데요. 되게 쉬운 책이고 에세이 형식의 책이에요.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이제 그 좋은 방법을 소개하려고 이 책을 다시 한번 읽다가요. 너무 좋은 구절을 만나서 이렇게 작품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같이 소개하면서 이 책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책 페이지를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저 여기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너무 좋았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3초 만에 행복해지는 명언 테라피에 있는 책 내용이고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탄만 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즐겁게 돈을 벌고 타인에게 기쁨까지 안겨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91년도 가을에 아오모리 현에는 연이은 태풍으로 사과가 90% 정도나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애써 재배한 사과가 90%나 팔 수 없게 되자 사과를 재배하던 농민들은 기운을 잃고 한탄과 슬픔에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에도 결코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떨어지지 않는 나머지 10%의 사과에 시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90%의 떨어진 사과에 시점을 둔 농민들은 그 손실에 포커스를 두었지만 지금 이분은 떨어지지 않는 나머지 10% 사과에 포커스를 두었고요. 이 사과를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수험생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과의 가격의 10배가 되는 1만 원에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보통 사과 가격의 10배나 비싼 이 사과가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렸다고 해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 때문이죠. 특히 수험생들에게 진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태풍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90%의 사과를 의식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의식을 둔 거고 시점을 둔 것이죠. 그 10%의 사과는 그 거친 태풍과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실제로도 더 단단하고 과육이 많고 맛있었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1만 원의 상품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어보자면 어떤 식당 경영자가 이런 상담을 하신 적이 있대요. 저녁 식사 후에 곧바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싶은데 손님들이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심리학 박사에게 상담을 의뢰를 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심리학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당의 인상이 좋지 않을 때는 손님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나가죠. 하지만 인상이 좋을 때는 식사를 다 마치고도 꿈을 대면서 좀처럼 식당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식당의 주인은 저녁 식사 후에 손님이 꿈을 대면서 천천히 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님들은 꼬물거리면서 식사 후에 천천히 식당을 나갔지만 식당 주인의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과거에는 이 현상이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웃는 얼굴로 바라볼 수 있는 행복감 가득한 일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그 버스나 지하철이 오는 예상 시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았다고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변수가 정말 많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도 날씨에 따라서 또는 그 버스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다른 자동차나 또는 갑자기 뛰어든 사람이나 동물들에 의해서, 또 지하철만 하더라도 사람이 유독 많았던 그 역이 있을 수 있고 또 적었던 역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이벤트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그 세상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도착 예상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자연의 법칙이지, 그게 탁탁 인간이 통제하는 대로 맞춰지는 것은 기계이지 자연의 이치는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는 태풍이 온다고 했었어요. 쏠릭이 온다고 했었는데 서울에 태풍이 온다고 한 그 전날 낮 기상 예보에는 태풍이 그 서울에는 생각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그 수강생들이 오전 수업이 오는 시간은 10시인데 오전 9시 때쯤에 태풍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속 20km인가 이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걷기 힘들 정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오전 수업을 급히 취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온화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 사실에 불평불만을 하는 게 조금은 세상의 이치랑은 맞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또 태풍이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고 올해 날씨가 또 연이어 오는 주변의 태풍들에 인해서도 또 많은 변수가 있었잖아요. 기상청이 많이 연구를 해서 기상 그 예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100% 맞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세상의 자연의 이치가 인간이 통제한 대로 맞는 게 오히려 더 무섭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태풍이 온다 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하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보단 이렇게 또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내가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비가 안 온다 했는데 비가 왔을 수도 있잖아요. 올 수도 있잖아요. 100% 안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미리 내가 우산을 준비를 한다든지 다음 상황에 내가 대처하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지 그 현상에 포커스를 두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에 포커스를 두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식당의 주인이 그 나가지 않는 손님의 포커스를 뒀다면 계속 불평불만이었겠지만 그 나가지 않는 현상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시점을 바꾸니까 다시 행복하게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날씨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태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비가 왔는데 내가 우산을 준비했네?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비가 오네? 그럼 내가 이제 저쪽에 가서 우산을 사면 되겠네? 우산 살 곳이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편의점이든 슈퍼이든 다이소에서든 어디서든 우산을 쉽게 살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약간 시점을 바꿔서 생각해본다면은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문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문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지금 이렇게 화면에 제가 띄우는 것처럼 마음샵 작품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행복한 느낌을 글씨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글귀에서 주는 캘리그라피 느낌은 너무 강렬한 느낌은 아닌 좀 따스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글씨체를 써봤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에는 굵게 포인트를 또 주면서 글씨를 써봤고요. 문구 자체를 약간 바꿔서 행복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행복을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이미지는 글귀의 힘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넣었어요. 더 따스한 느낌을 주는, 행복의 느낌을 주는
노란색과 주황색 사이에 있는 컬러들을 사용을 했고요. 행복이라는 것이 나와 멀리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무에 수많은 꽃과 열매들이 맺듯이 내 주위에 행복이 이렇게나 많이 가득가득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이미지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마음샷 작품들은 사실 그냥 예쁜 글귀, 예쁜 이미지만의 것은 아니에요. 시각적인 것들, 컬러, 이미지가 주는 치유 효과나 심리적 효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이미지를, 이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치유와 또는 동기부여와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디자인하고 작업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다라는 거는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지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책에서 제가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말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어떤 생각 없이 어떤 감정을 넣지 말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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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하면은요, 사실은 10번도 안 돼서 감사할 것들이 그냥 막 떠올라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얘기하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연관된 사람들, 시간들, 자원들이 떠오르면서 감사할 것들이 저절로 막 떠올라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말의 합리적인 이유를 계속 찾아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내가 어떤 감정 없이 그냥 계속 내뱉었을 때 우리의 뇌는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네? 뭐가 감사하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감사할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이런 거에 감사할 수 있겠네. 이런 거 감사해. 맞아, 나 이런 거 감사해. 라고 뇌가 이렇게 불합리한 걸 못 찾고 이렇게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내뱉는 말대로 계속 바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똑같은 물병인데 한 물병에는 계속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한 물에는 나 너 싫어, 너 죽어, 너 미워 막 이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을 때 이 물의 결정 입자를 봤을 때 이 결정 입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꽃문양이라든지 그런 편안한 문양인 거에 반해서 이 결정 입자는 굉장히 거칠고 파괴적이고 막 뾰족뾰족하고 그렇게 물 결정 입자로 바뀐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식물을 두고서도 그런 실험을 했을 때 좋은 말을 했던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지만 좀 나쁜 말, 괴로운 말들을 했던 식물들에는 식물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사실은 지금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책에서도 이런 예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내뱉는 숨을 봉지에 담아서 그 안에 모기를 담아뒀을 때 모기는 몇 분 안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싱글벙글 웃을 때 나오는 숨에서는 훨씬 오래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회사에 다마고부루를 만드는 다케다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방법이 좀 되게 특이해요. 공장에서 직원들이 과자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 직원들에게는 급여와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을 한다고 해요. 다케다시의 예상은 적중을 했고 이 전략을 쓴 후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케다시는 공장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녹음한 이 테이프를 24시간 동안 틀어놓는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 감사합니다란 말이 100만 번이나 과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의 미래에는 혹시 물건을 만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란 말을 하는 것이 제조 공정의 표준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마케다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해요.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서 말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 되고 덩달아 운도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000번 말하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얘기해드리면 실제로 실천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3,000번이 혹시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면 1,000번만 해보세요. 시간을 따로 빼서 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 작은 소리로 그냥 옹알옹알 얘기를 하셔도 되고, 어디 걸어가는 시간, 뭐 쉬는 시간, 또 잠자기 전 TV 잠깐 보지 말고 감사합니다를 한번 1,000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되게 짧고 1,000번이나 매일 하는 거는 되게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를 사실은 얘기를 하잖아요. 10번도 안 돼서 감사할 것이 생각나고요. 100번이 되면 와,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구나. 나를 도와준 사람들, 뭐 사물들, 자연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저절로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000번 한번 해보시고요. 그거 몇 분 걸렸는지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좋은 감정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함께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실 거고요. 저 또한 이 영상 내가 잘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작품을 하는 과정을 올리고요. 그 작품에 대한 해설, 또 좋은 내용들을 함께 담아서 오늘과 같은 컨텐츠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제 작품과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동기부여 받을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도록 명상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명상은 초반에는 길게 만들지 않을 거고요. 우선 누구나 쉽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한 5분 정도짜리의 명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더 많은 작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제 마음샵 사이트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더 많은 작품들 원화로도 작품을 직접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작품의 이미지가 주는 치유적인 효과와 함께 내가 내뱉는 그 말이 주는 힘을 함께 콜라보한 뭐랄까요? 학원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 명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뱉는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말은 점점점 퍼져나가고요.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내가 내뱉는 말대로 뇌는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행동과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내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의 힘에 대해서는 계속 영상 컨텐츠로 좀 소개를 간간히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품이 주는 그런 말의 힘과 함께 이미지가 주는 그런 또 치유 효과, 또 동기부여, 잠재의식으로 내 생각을 집어넣는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총 콜라보해서 5분 동안 짧고 쉽고 재미있고 효과 있는 그런 명상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꼭 실천해보시고 댓글도 함께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